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이제 인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는 제목은 세계의 인구 변천과 인구 이주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 우리는 4가지의 학습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 인구 분포와 인구 성장, 두 번째는 세계의 인구 변천, 세 번째는 세계의 인구 문제와 대책, 네 번째 세계의 인구 이주, 이렇게 4가지 주제를 우리 선생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로 살펴볼 주제는 세계의 인구 분포와 인구 성장이라는 주제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의 인구 분포, 그러니까 세계에 지금 전 세계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살고 있는가, 어떠한 곳에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자, 먼저 세계의 인구 분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해서부터 우리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으로는 사람들이 어떠한 곳에 살았는가, 과연 사람들이 많이 살기 좋은 환경은 어떤 곳이었냐면요, 지형이 평탄하고 토양이 비옥하고 기온이 온화해서 강수량이 충분한 곳이다. 즉 이러한 곳은 어떤 곳이었냐, 바로 농경과 거주에 유리한 조건을 가진 곳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옛날 사람들은 농경을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는 곳이 바로 인간이 거주하기에 가장 유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요 점이 중요해요. 과거에는 자연적 요인이 인구 분포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이러한 패턴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요, 공업과 서비스업이 발달한 지역에 인구가 집중을 하게 됩니다. 즉 기존에는 농사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농사가 중요했기 때문에 농사가 잘 이루어지는 지역이 바로 인구 집중 지역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인간은 농업 중심 사회가 아니라 공업과 서비스업 중심의 사회로 변화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자연적인 요건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현대에는 자연적인 요건보다 어떠한 거? 바로 인문적 요인이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는 자연적 요인보다 인문적 요인이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인구 분포, 현재의 인구 분포는 과연 어떻게 나타나냐면, 기존에 있었던 자연적 영향을 받은 분포에 플러스 인문적 영향도 함께 받아서 현재의 인구 분포 패턴이 나타나게 되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농사가 잘 되었던 아시아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유럽 지역, 아니면 북미 대륙 요런 쪽이, 그리고 아프리카 요런 지역, 인구 밀집 지역이라고 보신다면 전통적으로 농사도 짓기 힘들었고 현재 또 산업이 발달하지 못한 이런 시베리아 지역, 극지형, 사막 지역, 그리고 아마존 밀림, 호주 내부 같은 경우에는 인구 희박 지역으로 현재까지 남아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세계 인구 지역 카토그램이라는 지도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카토그램이란 것은 인구가 많은 지역의 면적을 크게 하고요, 인구가 적은 지역의 면적을 작게 한 지도입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가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지 좀 직관적으로 표현한 지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지금 보시면 파퓰레이션 인구가 74억 정도의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큰 대륙이 중국, 인도가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지역은 무엇이 많다? 인구가 많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라든지 일본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죠. 하지만 여기 캐나다인데 거의 없어요.
캐나다도 적고요. 아프리카 대륙도 생각보다 크지는 않죠. 왜?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에 따라 가지고, 물론 지금 아프리카는 인구가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세계 인구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세계 인구가 골고루 분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서 봤었던 자연적인 여건과 그리고 인문적인 요인이 혼합된 결과 세계 인구가 집중된 곳도 있고 희박한 곳도 있다. 세계 인구가 균등하게 분포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불균등하게 분포를 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계의 인구 분포를 한번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인구 성장 패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에도, 첫 번째가 산업혁명 이전에도 세계 인구는 느린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에도 인구는 증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속도가 어땠다? 매우 느리게 증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산업혁명이 본격화되고 나서 세계 인구는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00년대 이후를 우리 한번 보면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은 인구 증가가 1900년대 이후 1900년대 후반으로 들면 들수록 인구 증가 속도가 둔화되어져 가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아시아와 아프리카 대륙은 최근에 들어가 1990년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인구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즉, 세계 인구를 봤을 때, 세계 인구 성장의 패턴을 봤을 때 세계 인구의 성장은 산업혁명 이전에는 느리게 증가를 하다가 산업혁명 이후에 본격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을 산업혁명 이후를 봤을 때 인구 증가가 되는 지역이 달랐다는 거죠. 1900년대 초반,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해서 1900년대까지는 산업혁명을 먼저 선도를 했었던 유럽이라든지 앵글로 아메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인구가 급증을 하다가 이 지역이 1990년대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인구 증가 속도가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세계 인구는 꾸준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왜?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뒤늦게 산업화가 되면서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들면서 뒤늦게 산업화가 되어지면서 이 지역의 인구가 증가를 하기 시작을 한 것이죠. 이러한 패턴 우리 조금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번 조금 중요하게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계의 인구 성장 그래프 보시면 어떻게 됐다? 그렇죠? 1700년대, 1750년대 보면서 느리게 증가를 하다가 1800년대 기점으로 이때가 바로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기죠. 어떻게 되었다? 인구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인구가 급증하는 지역이 달라요. 어떻게? 초기에는 무슨 대륙? 유럽을 1900년대를 한번 50년을 기준으로 딱 보도록 할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1950년대 이전을 봤을 때 1950년대 이전에는 그렇죠. 유럽 대륙이라든지 아메리카 대륙이 세계 인구 증가를 선도를 했다. 물론 아시아도 있었지만 증가 속도를 봤을 때는 유럽이라는데 아메리카가 훨씬 더 빨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1950년대 이후에 들면서 어떻게 되느냐? 색깔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대륙이 아프리카와 아시아가 세계 인구 성장을 주도를 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아셨으면 요 그래프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까지는 세계 인구의 분포와 성장에 관해서 한번 살펴봤었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세계 인구의 변천 과정에 대해서 선생님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쉬셨다가 이어서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